오늘 국회에선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로 낙점된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한 후보자의 안보관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한 후보자는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 주적이 맞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들은 다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포이기도 한 굉장히 이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 후보자는 이어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목표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북한과 관계를 맺고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문에는 순간 북침이라고 답해 청문회장이 시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건 북침입니다, 의원님. 당연히 그 예? 부분에 뭐야? 대해서. 죄송합니다. 남침입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는.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한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요새 젊은 층이 그렇게 농담처럼 한다는 주적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주택을 불법 증축했다가 최근에야 철거했다는 지적에는 구청과 오랜 시간 협의하면서 늦어졌다며 늦게 철거한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과거 다주택 보유 이력으로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 4채를 보유했으나 최근 3채를 처분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근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중기부가 추진하는 창업인재 육성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한 겁니다. 앞서 지난 15일 합격자들의 기본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됐는데 같은 날 이들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됐습니다.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창업진흥원은 정보 유출 신고서에서 외부 공격이 아닌 합격자들을 지원하는 한 AI 솔루션 업체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비정상적인 정보 호출 방식을 이용해 시스템에서 비공개 처리된 정보들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는 홍보성 메일을 합격자들에게 보내려는 의도였고 공개된 이메일 주소만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개 IP가 비정상적인 API 호출을 한 걸로 국정조사 결과 확인을 했고 구체적인 위치와 사업자 등에 대해서 세부 조사가 중기부는 합격자 5,000명에 대해 아이디어 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무상 등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엔 기밀 자료를 보관해주는 기술 임치도 1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유출이 됐는데 보호를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보다 자본력 있는 회사나 이런 데서 만들어버리면 저한테는 창업의 기회가 또 날아가는 거니까. 중기부는 다음 달 예정했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을 연기하고 유출된 아이디어 활용 방지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커피숍입니다. 벽이 뚫린 두 건물 사이로 연결 통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이 건물 2채를 샀습니다. 종로구청은 지난해 7월 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을 받을 때 이미 해당 통로는 불법 증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종로구청하고 관련 사항 말씀 들어서 조정할 부분들 지금 협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이행강제금 13만 원만 내고 불법 증축물을 그대로 둔 채 1년 가까이 버텼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여전히 위반 건축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철거공사 예정이라고 적힌 철제 펜스가 들어섰습니다. 10일 넘었나? 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뭘 중장비가 와서 뭐 하거나 인부가 와서 뭘 하거나 이건 아직 없었죠. 네, 아직 그런 건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땐 한 후보자가 동생에게 2016년에 빌려줬단 2억 4,500만 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차용증도 따로 없는 데다
한 후보자가 9년 동안 이자도 안 받은 걸로 나타나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7월 한 후보자는 동생이 대여금의 이자에 대한 증여세 1,127만 원을 냈단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줄기는커녕 한 후보자가 오히려 지난 2월 동생에게 3년 만기로 1억 원을 더 꿔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단은 동생 대여금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문제는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4채를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졌던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 오전 서울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주택 처분 계획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행 중,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비롯해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종로구 삼청동과 경기도 양평군의 단독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후보자가 지난 2월 보유주택 4채 가운데 3채의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 중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최근 52억 원에 매도했는데 3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는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야당 측의 다주택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선 청문회 때 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아꼈습니다.